아침 7시 30분 정혜숙은 여느 때처럼 교무실에 도착했어요. 50대 중반이 된 지금도 학생들보다 먼저 학교에 나와 하루를 준비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국어 교과서를 펼치며 오늘 수업할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를 다룬 고전 문학 작품이었어요. 해숙 선생님, 벌써 오셨네요. 동료 교사 박진영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같은 나이대인 그와는 20년 넘게 함께 근무해 왔죠. 아, 진영 선생님. 일찍 나오시네요. 요즘 잠이 안 와서 말이에요. 해숙 선생님은 여전히 성실하시네. 박진영은 해숙의 책상 위에 놓인 빨간 펜으로 가득한 학생들의 숙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숙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글씨체까지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첨삭해 주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다가왔어요. 2학년 3반 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해숙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귓가에 울려왔거든요. 야, 그거 진짜야? 말도 안 돼. 진짜라니까? 내가 직접 봤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이었지만 해숙의 심장은 순간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조임감에 손으로 가슴을 눌렀죠. 또 시작이네. 해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이런 일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학생들의 웃음소리나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그녀를 과거로 끌고 가곤 했죠. 특히 남학생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을 때면 더욱 그랬어요. 교실 앞에 서서 문을 열자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앉으세요. 오늘은 이차돈의 순교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칠판에 제목을 쓰며 해숙은 차분하게 수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죠. 이차돈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명하려 했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희생이 세상을 바꾸는 법이죠. 설명을 하던 해숙은 문득 자신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진리를 위한 희생이라. 그런 용기가 자신에게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조용한 아이들이 눈에 띄었어요. 며칠 전부터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해숙도 알고 있었죠. 인터넷 게시판에 학교 관련 글이 올라왔다는 얘기였어요. 점심시간 해숙은 홀로 교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식당으로 갔지만 요즘 식욕이 없어서 간단히 우유 한 팩으로 때우고 있었죠. 해숙아, 혼자 있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박진영이 서 있었어요. 아, 네. 밥은 드시고 오세요. 나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혹시 요즘 인터넷에 올라온 글 봤어? 박진영의 말에 해숙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무슨 글 말씀이세요? 학교 관련된. 뭔가 예전 일들을 파헤치는 글이 올라왔다던데. 혹시 알고 있나 해서. 해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이 평온해 보였죠.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 숨어 있는 어둠을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진영 선생님, 과거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해수가 때로는 진실이 드러나야 할 때가 있어. 특히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고. 박진영의 말에 해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꿈틀거리는 걸 느꼈죠. 30년 전 그때 그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숙은 학교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익숙한 학교 건물이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마치 오래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시절의 학교 건물처럼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해숙은 평소보다 일찍 교무실에 도착했어요. 주말 내내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오늘 수업 준비를 하는데 교무부장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해숙 선생님, 2학년 3반에 전학생이 한 명 들어와요. 오늘 첫 등교거든요. 전학생이요? 이 시기에? 네, 아버지 직장 때문에 급하게 이사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서주아, 17살 여학생이에요. 서주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해숙의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서씨 성을 가진 학생이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죠. 혹시 어디서 전학 온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서울 강남 쪽이라고 들었는데. 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 전 교감이셨다고 하네요. 서기정 교감 말이에요. 순간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서기정. 그 이름은 30년 전 해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인물이었거든요.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하며 숨이 가빠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조회 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30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 있었어요. 1993년 22살의 신입교사였던 자신이 서기정 교감에게 당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첫 번째 시간 종이 울리고 해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2학년 3반 교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지만 해숙의 시선은 맨 뒷자리에 앉은 한 여학생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긴 머리, 깔끔한 교복 차림, 그리고 똑똑해 보이는 큰 눈. 그 눈빛이 묘하게 서기정과 닮아 있어서 해숙은 더욱 당황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함께 하게 되었어요. 소개해 보겠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걸 학생들도 눈치챘을 거예요. 서주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주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지만 해숙에게는 마치 서기정의 음성이 겹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새 친구를 환영했지만 해숙만은 어색한 침묵을 지켰죠. 그럼 주아 양은 맨 뒷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새로운 단원을 시작할 거예요.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해숙은 계속 주아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아이가 자신을 유독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른 학생들처럼 딴짓을 하거나 졸지 않고 오직 해숙만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차돈이 순교를 결심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주아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새 친구를 쳐다봤죠. 그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신념을 지키는 방법이 꼭 죽음이어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주아의 질문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해숙은 그 질문이 단순한 문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용기이고 그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법이에요. 해숙의 대답에 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해숙에게는 섬뜩하게 느껴졌죠.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주아가 교단으로 다가왔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뭐든 물어보세요. 혹시 선생님께서 저희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서기정이라고 예전에 이 학교 교감이셨는데 그 순간 해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빠르게 뛰었죠. 아,
예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선생님 이야기를 가끔 하셨거든요. 정혜숙 선생님이라고 참 인상 깊은 분이었다고. 주아의 말에 혜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주아야, 선생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 혜숙은 서둘러 교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가슴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서기정이 자신 이야기를 했다고? 그것도 손녀에게?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점심시간 혜숙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30년 전 그때처럼 창백하고 떨고 있었죠. 혜숙 선생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주아가 서 있었어요. 주아야, 여기서 뭐해?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오늘 실례를 했나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주아의 눈에서 묘한 빛이 보였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전학을 온 거예요. 혜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기정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남겼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하려고 손녀가 여기까지 왔다고? 주아야, 그 말이 뭔지 알 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선생님, 방과 후에 시간 있으세요? 주아의 제안에 혜숙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방과 후 혜숙은 교무실에서 서주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죠. 서기정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도대체 뭘까요?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그 끔찍한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조금 늦었어요. 주아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중해 보였죠. 괜찮아, 주아야.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조용한 곳으로 가실 수 있을까요? 주아의 제안에 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학교 뒤편 작은 정원으로 향했죠.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자 주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199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저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 자신이 젊은 시절에 잘못한 일이 있다고. 특히 정혜숙이라는 여교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하시면서요. 혜숙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서기정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럼 그 사람도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끝까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만 하셨죠. 주아야, 그런 옛날 이야기는.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주아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표지가 해졌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이건 할아버지 일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시면서 정혜숙 선생님을 찾아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혜숙의 손이 떨렸어요. 서기정의 일기라니. 그 안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읽어보세요. 1993년 부분만요. 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받아들었어요. 1993년 5월 12일, 바로 자신의 인생이 바뀐 그날이었죠. 오늘 정혜숙 교사가 나를 찾아왔다. 울면서 호소하는 모습이 측은했지만 학교의 명예를 위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한 말이 옳았을까? 그 아이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혜숙은 일기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분노스러웠죠. 더 읽어보세요. 1993년 5월 20일 내용이었어요. 정혜숙 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이다. 나는 그때 왜 그 아이의 편에 서주지 못했을까? 학교의 체면만 생각하고 진실은 외면했다.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해숙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30년 동안 혼자 짊어져온 아픔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해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흐느끼며 울 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학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너 인터넷 봤어? 우리 학교 게시판에 또 이상한 글 올라왔다던데. 진짜? 무슨 내용인데? 뭔가 예전에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학교에서 덮었다고. 해숙은 급히 고개를 들었어요. 학교 게시판에 또 글이 올라왔다고? 주아야, 미안한데 먼저 가볼게. 해숙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컴퓨터실로 뛰어가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죠. 과연 익명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 이 학교에 숨겨진 진실을 아십니까? 1993년 이 학교에서 젊은 여교사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교 관리자들은 이를 은폐했고 피해자는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는 거죠? 댓글들이 벌써 10개가 넘게 달려 있었어요. 헐, 진짜예요? 증거는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있었다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익명으로 이런 글 올리는 건 명예훼손 아닌가요? 해숙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일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니. 선생님, 뒤에서 주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컴퓨터실로 뛰어왔죠. 선생님, 혹시 이 글을 보신 거예요? 주아도 같은 게시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아야, 혹시 내가 이 글을... 아니에요. 저는 이런 글이 올라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주아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해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진실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이를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숙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주아는 정말 모르는 일일까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의 죄를 갚는 의미로라도. 주아의 말에 해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의 눈에서 진실한 마음이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죠. 바로 그때 교무실에서 급하게 달려온 박진영이 나타났어요. 해숙아, 큰일 났어. 교장 선생님이 당장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는데 인터넷 게시판 때문에 난리가 났어. 해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학교 전체가 이 일을 알게 된 거죠. 3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주아야, 너는 먼저 집에 가. 선생님, 저도 같이. 안 돼.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해숙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주아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마치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해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교장실 앞에 선의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죠. 교장과 교감,
그리고 몇몇 부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시선이 해숙에게 집중되었어요. 교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죠. 해숙 선생님 앉으세요. 우선 인터넷에 올라온 글 때문에 불러드렸는데 혹시 이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해숙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저는 해숙 선생님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이 사실인가요? 순간 교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진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죠.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네요. 진영 선생님, 지금은 해숙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저도 이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박진영의 단호한 목소리에 교무실이 조용해졌어요. 해숙은 놀란 눈으로 박진영을 바라봤죠. 진영 선생님? 해숙아, 이제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 나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어. 박진영이 해숙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섞여 있었죠. 교장 선생님, 1993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체육교사 한명철이 해숙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했고 서기정 교감은 이를 은폐했어요. 교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해숙은 박진영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그가 그때 일을 알고 있었다니. 진영아, 너는 어떻게 해? 나도 그때 신입교사였잖아. 한명철 그 자식이 너를 괴롭히는 걸 몇 번 봤어. 그런데 내가 너무 어렸고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박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간직했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날 밤 해숙이가 교무실에서 울고 있는 걸 봤어. 옷이 찢어져 있었고 너무 끔찍했어. 그런데 다음날 서기정 교감이 해숙이를 따로 불러서 학교의 명예를 위해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걸 들었어. 해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그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교장 선생님, 한명철은 그 후에도 계속 다른 여교사들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서기정 교감은 매번 덮어줬죠. 그게 그 당시 이 학교의 현실이었어요. 교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사실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돼요. 박진영의 말에 해숙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진영아, 뭔 소리야? 지금 와서 이런 일을. 해숙아, 그때 당신이 외쳤던 게 틀리지 않았어. 당신은 피해자였고 정당한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당신을 외면했어. 박진영이 해숙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30년 동안 그때 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 내가 용기를 냈다면, 당신을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야. 하지만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해. 해수가, 한명철 그놈 아직 살아있어. 박진영의 말에 해숙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얼마 전에 우연히 봤어. 다른 학교에서 교장으로 승진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더라고. 심지어 교육청에서 상까지 받았다던데. 해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아직도 교육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니. 교장 선생님, 저는 이 일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해숙 선생님도 억울함을 풀 수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박진영의 말에 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이고 증거도 없고 자칫하면 학교에 큰 타격이. 교장 선생님, 박진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피해자보다 학교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바로 그때 교무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서주아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죠. 죄송해요. 혹시 정혜숙 선생님 계세요? 주아야? 집에 가라고 했는데 왜?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잠깐만 나와주세요. 주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해숙은 어쩔 수 없이 교무실을 나섰죠. 복도에서 주아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방금 또 다른 글이 올라왔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새로운 게시물이 떠 있었어요. 제목 한명철 전 교사의 추가 피해자들을 찾습니다. 한명철현 중앙고 교장에게 피해를 당한 여교사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용기 내어 신고해 주세요. 함께 싸워나갑시다. 해숙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한명철의 실명이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누가 이런 글을? 선생님, 더 중요한 건 댓글이에요. 주아가 댓글 창을 보여줬어요. 벌써 2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그중 몇 개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2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트라우마가. 한명철, 그 인간 진짜 최악이에요. 저희 학교에 있을 때도 소문 자자했거든요. 드디어 누군가 나서는군요. 저도 증언할 용이 있어요. 해숙은 핸드폰을 보며 몸을 떨었어요.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주아야, 누가 이런 글들을 올리는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아의 말에 해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과연 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걸까요? 선생님,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주아가 해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해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주아의 눈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빛이 보였거든요. 마치 모든 걸 계획하고 있다는 듯한. 다음 날 아침 해숙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교문에서부터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죠. 학부모 몇 명이 교문 앞에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인터넷에서 난리 났던데 우리 애들 괜찮을까요? 아이고, 이런 학교에 애들을 보내다니. 해숙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교무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복도에서도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아이들이 자신을 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무실 문을 열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동료 교사들이 모두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죠. 해숙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젊은 여교사 김미영이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왜요? 무슨 일이? 인터넷 게시판 보세요. 완전 난리가 났어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접속했어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밤새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죠. 가장 위에 올라온 글의 제목을 보는 순간 해숙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목 독점 공개 정혜숙 교사 피해 진술서 전문. 게시물을 클릭하자 해숙이 30년 전에 작성했던 진술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때 서기정 교감에게 제출했던 바로 그 문서였죠. 1993년 5월 12일 본인 정혜숙은 체육교사 한명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음을 신고합니다. 방과 후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한명철 교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해숙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당시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갔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고스란히 공개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모두 적혀 있었죠. 이걸 누가, 어떻게,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진술서는 서기정 교감에게만 제출했던 건데 도대체 누가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댓글들이 벌써 1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너무 구체적인데. 정혜숙 선생님,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 맞죠? 한명철 진짜 인간 쓰레기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학교에서 이런 일을 덮다니 말이 돼요? 하지만 악성 댓글들도 섞여 있었어요. 이런 오래된 일을 왜 지금 들춰내나요? 증거도 없는데 무고 아닌가요? 선생님이 먼저 유혹한 건 아닐까요? 해숙은 그 댓글들을 보며 토할 것 같았어요. 30년 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죠. 해숙 선생님, 뒤에서 박진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급하게 달려와서 해숙의 어깨를 잡았죠.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진영아, 이거 봐. 내 진술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진술서가 공개됐다고? 박진영도 컴퓨터 화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말이 안 돼. 그 문서는 서기정 교감만 갖고 있었을 텐데. 바로 그때 교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교장이 얼굴을 붉히며 들어왔죠. 정혜숙 선생님, 당장 교장실로 오십시오. 교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해숙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교장실에는 이미 교감과 몇몇 부장 교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학부모 대표들까지 와 있었죠. 해숙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 학부모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때문에 아이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학부모들도 술렁이고.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다른 학부모가 예리하게 물었어요. 설마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해숙은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우선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감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바로 그때 교장실 문이 노크되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서주아가 나타났어요. 아이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죠. 주아야, 지금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죄송해요. 하지만 꼭 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주아가 봉투를 교장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지? 할아버지 서기정이 남긴 자료들이에요. 그때 일에 대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교장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서기정이 남긴 자료라니. 교장이 봉투를 열자 안에서 여러 문서들이 나왔어요. 해숙의 진술서 원본, 한명철에 대한 다른 여교사들의 신고서, 그리고 서기정이 직접 쓴 사과문까지 있었죠. 이게 다 뭐야? 교장이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그래야 정혜숙 선생님이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요. 주아의 말에 해숙이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주아야, 그럼 지금까지 인터넷에 글 올린 사람이. 네, 저예요. 주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교장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뭐라고? 내가? 할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정혜숙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실을 밝히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로 전학을 온 거예요. 해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주아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 그리고 서기정의 지시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왜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어른들은 항상 조용히 하라고 하잖아요. 주아의 말에 교장과 교감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주아야, 내가 학생인데 이런 일을. 저도 여자예요. 언젠가는 저도 해숙 선생님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 조용히 하라고 할 건가요?
17살 소녀의 당당한 목소리에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교장실 문이 또 열렸어요. 이번에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신문사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대해 취재하러 왔는데요. 해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해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주아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도망치지 마세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날 밤 해숙은 집에서 사직서를 쓰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사직원이라는 제목을 적어 내려갔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온 세상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올까요? 해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문 앞에 서주아가 서 있었어요. 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울고 온 것 같았어요. 주아야? 이 시간에 왜? 선생님,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해숙은 어쩔 수 없이 주아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아이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주아야, 왜 우는 거야? 선생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주아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 것은 더 두꺼웠죠. 이게 뭐야? 할머니가 남긴 편지예요. 할아버지 서기정의 아내, 제 친할머니요. 해숙이 편지를 받아들자 주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그 일로 괴로워하는 걸 지켜봤어요. 밤마다 혼잣말로 정혜숙 선생님께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셨다고.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정성스러운 한글로 쓰여진 편지였죠. 정혜숙 선생님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희 부부는 모두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제 남편 서기정이 선생님께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신 후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아이 편에 서주지 못했을까라고 수없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한명철 그 사람은 그 후에도 계속 다른 여교사들을 괴롭혔습니다. 남편이 그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학교의 체면과 자신의 자리만 생각했던 겁니다. 선생님,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래야 남편도 저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료를 손녀 주아에게 맡겼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선생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기정의 아내 박순자 올림. 해숙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뜻밖의 위로가 동시에 밀려왔죠. 주아야, 그럼 할머니께서 너한테 이 모든 걸.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모든 걸 맡기셨어요. 할아버지는 끝까지 말씀하지 못하셨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주아가 다시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주아야,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꼭 정혜숙 선생님을 찾아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진실을 밝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학교로 전학을 온 거구나. 네. 처음에는 그냥 사과만 하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보니까 아직도 그때 일로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아가 해숙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제가 처음 교실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느꼈어요.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는 모습, 학생들 웃음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시는 모습,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으셨구나 싶었어요. 해숙은 주아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17살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읽어낸다니.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른들한테 직접 말하면 또 조용히 하라고 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라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아야, 하지만 너는 아직 학생인데 이런 일에 휘말리면. 선생님, 저도 여자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른이 될 거예요. 그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또 쉬쉬하고 덮을 건가요? 주아의 말에 해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아야, 진실을 외면하는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그 어른들과 다른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셨어요. 주아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뭐야? 한명철에 대한 추가 자료예요. 할아버지가 모아둔 건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이 다 적혀 있어요. 해숙이 서류를 펼쳐보니 한명철의 범죄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30년 동안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계속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걸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계속 승진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30년 동안 혼자 고통받으셨잖아요. 주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그만 숨지 말아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고요. 해숙은 사직서를 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로 이대로 도망치는 게 맞을까요? 주아야, 하지만 이미 온 세상이 알게 됐는데 나는 더 이상. 선생님, 댓글들 다시 보셨어요? 선생님을 비난하는 댓글보다 응원하는 댓글이 훨씬 많아요. 주아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정혜숙 선생님,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진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한명철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어요. 해숙은 댓글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선생님, 내일 전교생이 모이는 조회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숨지 말고요. 주아가 해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름으로라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해숙은 주아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17살 아이가 이렇게 용기를 내는데 자신만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주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해숙은 사직서를 찢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전교생이 체육관에 모였어요. 평소 조회와는 달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긴장한 상태였어요. 해숙은 강단 옆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진실을 말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장의 말에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천여 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시선이 해숙에게 집중되었죠. 해숙은 단상에 올라서며 주아를 찾았어요. 아이는 맨 앞줄에 앉아서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교사 정혜숙입니다. 해숙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체육관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보다 떨리는 음성이었지만 분명하고 또렷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인터넷에 우리 학교와 관련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들의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드디어 당사자가 직접 나선 거죠. 30년 전 저는 이 학교의 신입교사로 부임했습니다. 22살의 어린 나이였죠. 그때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해숙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학생들도 조용히 듣고 있었죠. 하지만 그해 5월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숙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입을 열었죠. 당시 체육교사였던 한명철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성추행을 했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술에 취한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죠. 저는 즉시 당시 서기정 교감 선생님께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학교의 명예를 위해 조용히 하라는 것이었어요. 체육관이 숨막힐 듯 조용해졌어요. 학생들도 교사들도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그 후 저는 이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말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뎌왔습니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해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명철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계속 승진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학교의 교장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교장이라고? 왜 처벌받지 않았어요? 해숙이 손을 들어 학생들을 진정시켰어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참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걸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바로 그때 체육관 뒤쪽 문이 열렸어요. 박진영이 들어와서 단상으로 걸어왔죠. 교장 선생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진영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학생 여러분, 저는 30년 전 해숙 선생님과 함께 이 학교에 부임한 박진영입니다. 박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때 해숙 선생님이 당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렸고 겁이 났거든요. 박진영이 해숙을 바라봤어요. 해숙아, 30년 늦었지만 미안해. 그때 내가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체육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30년 만에 사과였거든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년 여교사 한 명이 일어서서 말했죠.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10년 전에 이 학교에 왔는데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조용히 넘어갔죠. 연쇄적으로 다른 교사들도 일어났어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때 침묵했을까요? 체육관이 고백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서주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주아에게 집중되었어요. 17살 학생이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저는 서주아입니다. 서기정 전 교감의 손녀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유언 때문이었어요. 주아가 해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혜숙 선생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리고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배웠어요. 그 순간 체육관 전체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이 먼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죠. 해숙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바로 그때 체육관 뒤쪽에서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교육청 조사관들이었죠. 정혜숙 선생님, 교육청에서 나왔습니다. 한명철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교장도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학생 여러분, 저 역시 이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가면서도 박수는 계속되었어요. 해숙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주하에게 다가갔죠. 주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생님,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정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하의 말이 맞았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차례였어요. 석 달이 흘렀어요. 가을바람이 교정을 스치는 10월의 어느 오후, 해숙은 교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교육청은 전 중앙고 교장 한명철에 대해 파면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교육계 성비리 은폐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교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해숙은 화면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죠.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해숙아, 축하해. 박진영이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 진영아. 너도 함께 싸워줘서 당연한 거였어. 그런데 한명철 그 자식,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뺌하더라니. 정말 뻔뻔하더라. 박진영의 말에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석 달 동안 법정 공방이 치열했었거든요. 하지만 서주아가 제공한 결정적 증거들과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 덕분에 진실이 명확히 드러났죠. 그런데 주아는 언제 떠나? 내일이야. 아버지 회사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한다고 하더라. 해숙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주아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서주아가 들어왔어요. 아이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주아야, 짐 다 쌌니? 네. 그런데 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주아가 꽃다발과 함께 편지 한 통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할머니가 선생님께 드리라고 하신 마지막 편지예요.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정혜숙 선생님께 모든 일이 끝난 후에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펼치자 박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께서 30년 동안 혼자 견뎌오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가족이 선생님께 진 빚은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고 진실을 외면했던 어른들이에요. 주아에게 늘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못다한 사과를 내가 대신 해라. 그리고 선생님께서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라고요. 선생님,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선생님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해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죠. 주아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선생님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작은 도움을 드린 것뿐이에요. 주아가 해숙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사신다고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신다고요. 그럼 약속할게. 해숙이 주아를 꼭 안아줬어요. 17살 소녀가 보여준 용기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주아를 배웅하러 기차역에 나갔어요. 플랫폼에서 주아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눴죠. 주아 아버지, 딸을 잘 키우셨네요.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해요.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었죠. 선생님, 저 부산에서도 편지 드릴게요. 그래, 주아야. 공부 열심히 하고 내 꿈을 꼭 이뤄. 네. 그리고 선생님. 주아가 마지막으로 해숙에게 속삭였어요. 선생님이 저를 용서해줘서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바보야,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너는 천사 같은 아이야. 기차 문이 열리고 주아가 올라탔어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주아를 보며 해숙도 손을 흔들었죠. 기차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해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주아야. 너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 한 달 후 해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해숙이 직접 강의를 맡았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가 이런 피해를 당한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교실에서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왜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때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잘못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잘못된 일에 맞서는 게 진짜 용기예요. 수업이 끝나고 해숙이 교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주아에게서 온 편지였죠. 선생님께 부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새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배운 용기를 발휘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선생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니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대요.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정말 멋져요.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그 따뜻한 미소 잃지 마세요. 사랑하는 제자 주아 올림. 추신 할머니 기일에 성묘 갔다가 할아버지 묘소도 들렀어요.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선생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숙은 편지를 읽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해숙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해숙은 새 편지지를 꺼내 주아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주아에게 너의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뻤어. 내가 그곳에서도 용기 있게 살고 있다니 자랑스러워. 선생님도 요즘 매일이 새로워. 과거에 묶여 살던 내가 이제는 미래를 꿈꾸고 있어.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다음 달에 교육청에서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됐어. 주아야, 내가 심은 용기의 씨앗이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정말 고마워. 언제나 너의 편에서 응원하는 해숙 선생님이.
편지를 쓰며 해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고 주와 같은 용감한 아이들이 더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에요. 석양이 교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해숙은 그 따뜻한 빛을 받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30년간의 어둠이 드디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과거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용기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그리고 그 용기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나갈 거예요.